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를 추억팔이 팟캐스트 9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초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그리고 얘기할래? 지나가다 잠깐 들른 투로입니다. 네, 트로님께서 잠깐 들러주셨다고 네, 왔습니다. 계속 계실 건가요? 이번 타임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서 잡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잡지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추억에 대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는 그런 자리인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저는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어른 남자의 어떤 모습에 뭔가 좀 약간 지식인의 느낌은 뭔가 셔츠와 이제 정자 뭐 면바지가 됐던 바지를 입고 한 손에는 한겨레 21이 있는 걸 좀 약간 시사인 아니고? 아니 시장이 없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년대. 그 당시에. 옛날에. 그 그게 당시에.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이제 사촌 형님이 약간 이제 좀 원래 약간 그쪽 이제 이신데 그 형님이 어떤 쪽? 어느 쪽이야? 그 형님이 이제 약간 운동권 계열이신데 이제 네. 그 형님이 물론 이제 그런 사회운동을 하신 분인지는 저 자세하게는 안 들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형 방에 가면 그 형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정도 많으신 그런 형님이신데 방 구석에 한겨레 21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 정리를 해서 책장에 꽂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가득 쌓여 있고 담배 88이랑 네. 예 그리고 이제 88. 예 그렇게 그거 말고는 운동밖에 모르시는 그러니까 공부, 운동, 한겨레 요 세 개.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예 그 얘기 왜 하냐면 잡지 그 얘기하니까. 잡지가 저는 그래서 어른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시사 잡지를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남거나 이럴 때 제 무비크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네. 처음으로 잡지를 사게 됐던 게 뭔가 애매하게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30분 동안 할 게 없을 때 잡지를 샀었거든요. 지하철 예. 가판대에서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 샀던 게 무비크 사서 보다가 이게 싸니까. 보니까 좀 재미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얕다? 네. 얕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광고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돈 주고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시사저널이나 시사인이나 한겨레 21 이런 걸 사서 이제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이제 그때 약간 좀 내가 약간 어른이 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딴 얘기지만은 그 시사 21? 한겨레 21. 한겨레 21? 중철 제보이기 때문에 안 꼽아놓고 이렇게 쌓아두면은 이렇게 자빠집니다. 맞아요. 그거를 어긋나게 지그재그로 넣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 정리할 때. 지그재그로 놔도 너무 높이 쌓으면 자빠집니다. 자빠지지. 네. 왜냐면 그게 또 매끌매끌한 소재로 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표지가. 네. 저는 시내 21도 정기 구독자잖아요. 네. 그럼 꼭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꼬셔요. 같이 뒤에. 하시면. 같이 하시면 뭐 얼마. 할인입니다. 그래서- 추가 할인. 아니 그리고 아니. 두 개가 같이 오거든요. 이제 아. 그러면 걔들도 편하잖아 또. 한겨레 21이랑. 네, 시내 그래. 21 보는 애한테 한겨레 21까지 보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내면 그러니까 되니까. 오늘날 에스콰이어랑 바자랑 보면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랑 맞아, 똑같은. 맞아. 응. 두산 매거진의 보그랑 GQ, 뭐, 얼루어, 뭐 이렇게. W 이렇게 묶어주고 네. 이런 네, 그런 거 똑같은 같은. 이치인데 몇 년 하여튼 전까지 얼루어를 어떻게 읽는지 몰랐었어요. 별로예요. 이게 뭐라고 읽지 이거?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그러면은 내가 한번 봐보고 내가 결정을 하자 하고서 아까 출시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에서 기다릴 때 한번 사봤어요. 네. 근데 역시나 재미가 저한테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그때는 살짝 제가 그리고 또 약간 지식인의 상징은 사실 타임지 아닙니까? 직장 남성의? 타임지는 너무 어른 거잖아. 타임지는 그리고 영문판, 영어잖아, 영어. 영문판. 영어가 돼야죠. 영문판 약간 대학생들 꼬시려고. 영어 공부하려고. 대학생들 꼬시려고. 영포자. 저는 전혀 흥미가 안 가네. 그 대학교에 항상 타임지 그 동아리가 있어. 지금도 그런 타임지 기사 읽기 소모임 이래가지고 이런 토지 이런 데서 합니다. 타임지를.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저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좀 기억이 애매한데 옛날 90년대 이제 한국 영화 중에서 예를 들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데 지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남자 배우가 약간 좀 이게 어떤 지식인 층이면 그 잡지를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약간 그 씬에 있는 걸 보고 아 약간 성인 남자는 뭔가 할 일이 없을 때는 저런 잡지를 사봐야 되는 건가 보다 했는데 막상 제가 크니까 결국 그때 뉴타입 보고 있더라. 200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더니 죄다 막 키노를 옆에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저러나 싶었죠. 그게 최고였지 않아요? 이렇게 서류 가방 들고 잡지를 말아주고 가는 거. 예, 그거예요, 그거. 시사 잡지가 바로 그렇게 되는 그거. 거죠. 좀 그러니까 되게 오른쪽에 얇으니까. 예, 바로 딱 그런 네. 느낌이더라고요. 뉴스위크나 뭐 타임지 같은 거 네. 예, 돌돌 말아가지고 또 사람 펠트 쓰고 제이슨 본이 쓰잖아요. 나쁜 놈 제압할 때. 그리고 그 중에 최고가 뭔지 압니까? 이제 영자 신문으로 넘어가가지고 다리 하나 꼬고 그걸 읽다가 꽃을 포장해야 돼. 개소리야. 뭔 소리야? 왜냐면 뭔 소리야? 동아일보로 꽃을 포장을 안 해. 옛날 장미꽃을. 영자 신문으로 포장해야 영자 된다. 신문으로 꽃을 돌돌 말잖아. 근데 나름의 그 영문 데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코리아 헤럴드고 이제 영어 써 있다고 다 미국 신문이 아닙니다. 네. 네. 뭐 그런 거 이제 있었죠. 다시 어릴 때 돌아가서 만화 잡지가 뭐 윙크, 파티, 뭐 나나, 나인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네. 그때 부록으로 주는 게 있었어요. 삐삐라고. 그러니까 삐삐가 끝물이 되면서 네. 어린이 잡지에 부록으로 삐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엽서 주면 이거 준다 이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삐삐가 잡지명이에요. 아니요. 삐삐를 부록으로 줬어요. 기계 말하는 거야? 기계를. 네. 핸드폰 전에 압니다. 아시죠? 네, 01202로 무선 통신기. 네, 네. 기계라고 했잖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삐삐를 받으려고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그러면 삐삐를 주던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잡부의 세상 얘기하면 또 할 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아까 이 전화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오빠들 사진 줬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IQ 점프가 일본의 점프하고 이제 비슷한 어떤 마케팅 요소로 여름이 되면 하이틴스타의 수영복 사진을 IQ 점프 별채 부록으로 주었던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저도 열심히 뜯어가지고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때 제 방에는 드래곤볼 마지막 권이 이제 굿바이였어요. 그렇죠. 표지. 네, 42번. 그거 있죠. 네. 그거 기념으로 IQ 점프에서 별책 부록으로 큰 이제 드래곤볼 브로마이드를 줬었는데, 그게 이제 어린 50부터 시작해서 뭐 큰 50까지 뭐 이렇게 있고 뭐 용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뭐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게 방에 붙어 있고 그 옆에 하이틴스타 수영복 입고 있는 거 붙어 있고 그 옆에 또 손오공 붙어 있고 약간 그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제가 기름 종이로 손오공 그 만화 잡지에 있던 거 기름 종이로 위에다 그리다 만 마인부가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페미콤으로 드래곤볼을 하던 드래곤볼 여자. 네 맞습니다. 네. 거의 그런 순이었어요. 드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 엄마 몰래 15세 이상만 보는 성인 만화 잡지 있어요. 청소년. 18세도 있었고 15세도 있는데 둘 다 샀어. 둘 다 몰래 샀어요. 그러니까 형이 사다 준 거죠. 열강 연재되던 거. 좋은 형을 주셨네. 근데 그게 잡지가 아까 말했던 그 한겨레 21처럼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게 중철제. 그게 중철제가 좋은 게 네. 꽂아놓으면은 이름이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래서 난 그걸 생각하고 왼쪽 구석에다 꽂았는데 우리 아무튼 걸렸어. 그래갖고 되게 많았어. 아마 그거 누들누들 연재됐던. 뭐 그런 건 기억 안 나요. 빅점프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게 빅점프, 0점프 있어서 청소년, 그러니까 아이즈 같은 거 연재되는 느낌의 15세 만화가 있고, 그다음 15세 버전이 있고 18세 버전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았어요? 중간 값이 있어요. 아니. 아이즈는 그냥 점프. 점프였어요? 아이즈는 점프고. 뭔가 그니까 애매한. 뭐 하여튼 성인기 있었고 내가 그거를 봤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맞았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맞아서 아팠다가 네, 맞아서 아파서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해. 몸에 기억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거 겉표지는 무슨 무협지 스타일이었는데 거기 이제 기녀 같은 게 되게 좀 야시시한 그런 거였어. 기녀래. 내가 볼 때 열강 같은. 예. 열강이 맨 처음에는 약간 성인 코믹 예,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열강이 재밌는 게 단행본이랑 연재본이랑 달랐지. 무삭제본 열렸어요. 그러니까 연재본은 무삭제였고 단행본 나올 때는 그림 수정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프를 처음에는 이제 사서 모았었는데 점프 2,000원일 때 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용돈이 뭐 많지는 않아서 오락기 팩 바꾸기에도 돈이 급급했고 이제 아는 부자형이 매주마다 샀었어요, IQ 점프를. 그래서 한 3년치인가 모았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씩인데, 한 150부였나 160부 정도 모았는데, 그거를 공부 안 한다고 고아원에다 보내버렸어.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는 부장 얘기하니까 꼭 주변에 아는 부장 한 명씩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본인이 아는 부장형인 거야. 그래서 그 형네 놀러 가면은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아이비 점퍼가 꼭 있어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벽면에 딱 서재가 네, 있는 네, 거야. 네. 만화책 졸라 많이 꽂혀 있고.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꼭 게 있어 그런 형. 잡지를 모아놓으면 내가 좋아하는 만화, 예를 들면 내가 드래곤볼 보고 싶어. 그러면 아이비 점퍼 쌓여있는 게 어차피 시간 순서대로 쌓여있으니까 드래곤볼 보고 넣어. 그다음 다음 그렇죠. 거. 예. 그렇게 해서 25페이지씩만 읽는 거예요. 뒤에만. 뒤에. 뒤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네. 즐거움이 또 있었습니다. 또 지병사랑 독점 계약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여자애들은 그때 아카시아라는 만화가 연재됐어요. 밍크에. 정말 그 만화가 정말 만화계에 정말 막장 중에 개막장이에요, 정말. 그래서 아침 드라마 풍의 순정 만화였거든요. 그죠?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막장이거든요. 막장인데 그 분이 절묘하게 끊어 드라마처럼. 맞아. 아, 연재본 끝날 때. 아, 딴딴 따다단 하면서 끝나요. 다음 코너를 안 사볼 수가 없게 만드는. 우라사와 나오키 같은 야, 분이네요. 진짜. 그다음에 막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얼굴의 3분의 2야. 아, 이만해, 그런, 네, 눈이. 그런 눈이 있죠. 네. 네. 아니 네. 근데 그분이 눈이 야 뭐랄까 선역을 맡은 애는 뭔가 별이 박혀 있고 눈에 맞아. 악역 눈이 크고 별이 박혀 네, 있고. 네. 악역은 눈이 왜 안에 우주가 있죠. 바둑알처럼 동그랗고 새까만 새까만해. 눈동자. 네. 얼굴만 봐도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지 알 수 있어. 근데 그때 만화 잡지에서 그렇게 부록을 주다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생에 가면서 패션지의 세계로 넘어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여자애들이 보는 여자 코믹 만화 잡지는 부록이 너무 이렇게 변변치 않아. 어차피 세시 이런 거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이제. 아니, 예. 글로 넘어간다고. 예, 예. 그런 데서 주는 건 어차피 무슨 키티 파우치 막 이런 거밖에는 그런 식의 거밖에는 안 주기 때문에 글로 이제 비로소 패션으로 넘어가야 뭔가 좀 얼굴에 찍어 바르고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유행하던 게 유행 동시. 그렇지. 유행 키키, 도시. 신이더 퍼키 이런 게 유행. 카키. 아 카키.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그때는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길거리에서 사진 찍고 인터뷰. 아, 거기 또 이민호가 현대 무신사니에요. 이민호가 막 찍히고 그랬어요. 오. VJ 단지랑 같이 또 찍히고 연상연하 막 그랬어요. 커플이니. VJ 단지. 그다음에 손예진 뭐 이런 사람들. 찍히고 이효원. 대구에 살 때. 이효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잡지에 잡지 표지 모델을 해야 이제 뭔가 그 신예 스타로 가는 그런 등용문 같은. 그때 표지 모델을 했는데 니트에 레이어드로 유명하던 모델 배두나가 뜹니다. 거기가 이제 다 그 배두나니 뭐 이효원, 아니면 공효진. 이효원, 공효진, 김민희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떠서 브라운관으로 진출, 학교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 다 출신이라는 가는 것이죠.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진짜 그 패션 그 잡지를 보고 옷을 그대로 입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레이어드로 어떻게 옷에 겹쳐 있고 무슨 색이 유행이고 닥터 마틴을 신어야 되고. 그렇지, 닥터 마틴. 근데 요즘에 다시 많이 신지만 당시에도 그게 좀 무리를 해요. 엄마를 쪼르고 쫄라야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것만 나오지. 내가 엄마가 옷 사주는 지오다노는 나오지 않아. 맞아. 그리고 그때 그 최창민 그 남자 모델로는 또 최창민이 그 키는 좀 작지. 패션 잡지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죠. 그쵸. 왜냐하면 얼굴만 이쁘고 노래나 연기는 안 돼. 근데 얼굴이랑 사진만 찍으면 그렇게 이쁘게 나오는 그리고 거야.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우린 강동원과 사랑에 빠졌지. 모두가. 그렇죠. 그가 그렇게 경상도 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모델이니까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잖아요. 무성 배우가 판을 치던 옛날 영화를 보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엄앵란 씨 막 직접 말하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게 사들이다가 이제 뭐냐면 거기서 부록으로 나오던 게 뭐냐면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뭐 립스틱 이런 게 부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드샵 뭐 이런 데서 화장품을 싸게 파는 거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있던가 아니면 엄마가 가는 종합 화장품 가게.
그러니까 미샤 같은 게 나온 게 2005년 뭐 4년 그렇죠. 이런 의외로 정도이기 역사가 때문에 길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하여튼 뭐 그런 또 IMF 때였어. 막 1997년 8년 막 이럴 때여가지고 막 엄마한테 그런 걸 조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철딱선이 없는 짓이고 그래서 잡지를 사야 그나마 조달을 할 수가 있는 어. 거야.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샘플이니까 요만하고 막 그래요. 찍어 발라야 돼, 찍어 발라. 그래도 막 아이섀도우라는 제품을 갖게 되는 게 기쁜 거야. 그렇지. 그게 눈두덩이에 뭔가를 바른다는. 근데 뭐 제대로 저희가 바르겠습니까? 해본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바르지 피잖아요. 않은 거죠. 이렇게 잡지를 피면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용법이 써 있어요. 뭐 손가락으로 톡톡톡 그 그라데이션을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던 시절이 어떠한 있었는데. 눈 형태에는 어디서부터 발라줘야지 눈이 커 보인다 이런.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때 맥심을 되게 관심 있게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 맥심이요. 네, 그 네. 맥심. 신호잡기 아이가 나왔던 그 맥심. 네, 호조마키도 나왔었고요. 호조마키. 네네, 계속해주세요. 네. 근데 왜냐면 제가 여성 잡지가 일종의 광고책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니까 남성 잡지에는 어떤 기사가 있는지 뭐 이런 궁금해졌구나. 궁금해졌고 네. 쓸만한 기사도 있더라고. 연령대 자체를 다르게 다 잡으니까. 그렇지. 맥심이랑 GQ를 비교해가면서 거의 한 7, 8년을 봤었거든요. 네. 저희 집에 수백 건이 있어요, 지금도. 네. 근데 맥심을 보면, 너무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 정확하지 않은 성 지식이 난무하는. 대단한 잡지죠, 아. 맥심. 의학적으로 별 효용이 없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카더라 통신이 좀 많더라고요, 거기. 경험담이라고 하는데 100% 기자가 써준 게 분명한. 뭐 회사원 A씨 뭐 이런 거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회사원 A씨. 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맥심을 보통 남자애들은 군대에서 봅니다. 그죠, 군대에서 보죠. 제 동생 것도 많이 사다 줬어요. 근데 보통은 금지 도서입니다. 군대에서. 아, 그래? 그래요? 몰래 못 들어. 몰래 갖고 오는 거야? 몰래 숨겨가는 거예요. 그럼 샘터랑 좋은 생각만 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 리더스 다이제스트.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리더스 짱이야. 다이제스트 네. 그러니까 거기는 여배우도 나와. 여배우 나오는데. 표지로 표지로 헐리우드 배우도 여자 배우도 나와. 막 기네스 헐리우드 벨트로 그런 거 헐리우드 나온단 말이야. 나와요. 암투병 기적의 생환을 한 헐리우드 여배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족과 뭐 이거 영성이 저를 뭐 이런 거 나온다고요. 나 그냥 영미권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파수대 이런 데 나오는 여자랑 뭐가 다르지 않잖아. 이게 참 여배우잖아. 그나마 맥심은 걸리면 뭐라고 안 했어요. 군대에서. 근데 원래 아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 아는 것 중에 진짜 성인 잡지는 스파크라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오늘 원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수로님이 오셔가지고 솔직히 내가 턴데. 맥심은 성인 잡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맥시자는 그냥 이쁜 여자가 나오는 잡지고 네. 스파크는 뽕빨물이에요. 진짜 네, 이걸 뽕빨물이라고 합니다. 뽕빨을 뽑는 물이죠. 뭔지 모르겠는데 뽕는 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면 누끼개라고 하죠. 예, 누키개입니다. 예, 누키개라고도 할 수 있죠. 이미 표지부터 그냥 벗고 있습니다. 우린 뭐다? 라고, 우리는 스파크다. 우리는 뭐다? 네. 우리는 뭐다? 네, 우리는 스파크. 그거는 진짜 겉표지가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건 아예. 정말 금지도서였다. 예. 그거가 진짜 막 어디 이렇게 타카 열어서 몰래 숨겨놓고 네. 천장에다. 저는 스파크를 처음 봤을 때 표지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스파크가 그 얘기했나? 제가 방송에서 들어갔다 와도 될 것 같아. 제가 왜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파크를 제가 처음 봤던 거는, 이제, 각종 인종의 여성들이, 8분 정도가, 지구촌은 하나다! 예, 8분 정도가 한 장의 사진에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고, 이렇게, 쫘라라 기차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걸 보고 약간 맛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잡지가 나 있어요. 미시가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군대에서 그런 잡지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인 민간인 때는 잘 안 보다가 존재를 모르다가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많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요즘에는 네. 굳이 이렇게 지면으로. 그때는 뭐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민 씨가 아놀드 편 이후로 이렇게 깊은 거 처음 봐. 내가 한번 던졌더니 또 근데 그때 맥심을 왜 얘기했냐면 그때 재밌는 기획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기사인데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모든 라면으로 이상형 월드컵을 했었어요.
되게 그럼 쓸데없는 봉지라면 말하는 거죠? 네. 아니, 뭐 삼양라면. 봉지라면, 컵라면, 뭐, 뭔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런 쓸데없는 거를 진지하게 잘 쓰는 잡지로서는 최고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맥심이 원래 좀 그런 게 그런 많지 않아요? 신변 기획력, 잡기 그러니까 뭐 이런. 정말 잉여스러운 기획력이 좀 있었죠. 네, 그런 면을 제가 좋아했었어요. 그게 이제 맥심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후에. 네. 후에 네. 이제 나뉘어서 서로 싸우다가 뭐 없어지고 네, 이런 거 없어지고. 생기는데 갈라지기 전에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런 기획력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성기. 잉여력 폭발하는 그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맥심 맨 처음 나온 게 몇 년도였어요? 국내판은 모르죠. 저도 꽤 국내판. 국내판 말하는 거야. 뭐 90년 정도 거라. 아,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어? 좀 옛날이 9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쯤일 나온 거예요. 걸로. 네. 지금 아니면 2000년대 초반? 라면 월드컵 얘기가 생각난 건데 지금 일본에서 맥도날드에서 버거 총선거란 걸 하고 있어요. 네. 버거 총선거에서 뭐야? 투표하려면 세트버거 메뉴 먹어야 돼요? 아니야.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다 버거마다 공약이 있어. 어떤 버거는 내가 당선이 되면은 뭐 안에 뭐 패티를 한 장 더 넣어주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세운 거야. 그래서 1등이 되면은 2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주일 동안 그 공약을 실천하는 거야. 재밌네. 좋다. 재밌어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말 정권 한번 바뀌기가 힘든 그 나라에서 정말 총선거는 더럽게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요. 종선거 끝났네. 1위가 모스버거네. 아니 맥도날드. 이건 맥도날드 안에서 하는 총선거. 모스버거는 왜 하는 거야? 놀랐네. 모스버거는 딴 거잖아. 맥도날드의 모스버거인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네. 어른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일은. 그런 콜라보는 절대 네. 안 되는. 지금 아마 더블 치즈버거가 1등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쿼터 파운드였나? 그걸 또 보고 있어. 네. 빅맥이 아니에요? 어저께 알았으니까. 빅맥이 빅맥이랑 지금 다투고 있어. 박빙. 네, 박빙의 승부를 하고 아, 있어. 나 진짜 매니악한 버거 중에 우리나라 없어진 게 휘시버거가. 버거 매니아가 많죠. 진짜 매니악한데. 네. 저는 그나마 저의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게 그 롯데리아의 새우버거. 뭐 새우버거인가? 롯데리아 새우버거 새우버거 있죠? 네. 새우버거였나? 옛날 명태쌀버거로. 그거 새우가 없는 새우버거. 새우가 없는 새우. 네. 그거에 마요네즈 맛. 타르타르 소스 맛. 불새버거로 했잖아요. 불새버거. 아. 반은 불고기 반은 새우. 진짜. 있었어. 샌드인데. 네, 리브 샌드라고 그래야 되나? 리브샌드도 뭐 좋아했고. 잡지 얘기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햄버거 얘기까지. 갑자기 빠져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만화 잡지 얘기로 좀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만화 잡지를 제가 이제 열심히 사서 모으고 뭐 저쩌고 뭐 했는데 사실 만화 잡지는 많이 못 샀고 이제 게임 잡지를 주로 이제 많이 샀죠. 네. 게임 잡지 첫 번째 부록 CD 부록 뭔지 기억나요? 제일 처음으로 CD를 부록을 준 그 CD요? 동국생 2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원래 데모를 줬어요. 게임 데모. 게임 데모를 토탈 줬는데 어네일레이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지? 파랜드 스토리. 파랜드 스토리. 그랬어. 맞아. 그게 맞아, 최초였어요. 맞아. 그게 게임피아 아니었어요? 게임피아? 게임 피아가 아니고 게임 플레이어인가 PC 플레이어인가? PC 플레이어. 플레이어? 하여간 뭐 있었어. 거기서 처음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CD를 줘도 다 데모였어요. 데모였다가 원품을 원품을 준 게 원품을 최초로 준 게 파랜드 스토리 2였던 걸로 저는. 파랜드 택틱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택틱스도 있고 스토리도 다 있어요. 있었어요. 다른 근데 뭐 거구나. 택틱스가 다른 회사 원래는 스토리인데 우리나라에서 갖다 붙인 거고. 아, 근데 그게 최초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쟁이 납니다. 그 시작이 시작이야. 나죠. 경쟁이 납니다. 저희 집도 엄청 많았었어요. 저 형이.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망하고 하나만 남았다. PC 게임 시장이 망해버렸죠. 커맨드 앤 컨커 이런 거를 이제 네. 잡부로 했던 기억이 동구생 2도 주고 드래곤 나이트도 주고 뭐 그건 엄청났죠. 뭐, 그건 삭제판이라. 네, 뭐 어쨌거나 뭐 주긴 줬으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주는 게 어디야? 게임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모든 잡지의 어떤 구성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그 편집자들의 코멘트. 이번 달을 준비하면서 무슨 있어? 예를 들면 이번 달에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다. 죽겠다. 편집장님의 말씀. 예, 뭐 그런 거죠. 편집장님의 말씀도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잡부들이 편집장님은 한 페이지를 다 할애하고 네. 그 편집 후기는 이제 나눠가지고. 예, 8칸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왼쪽 위에 보면 자기 캐릭터 같은 거 작게 그려가지고. 근데 내가 해놓고. 기자라면 그걸 어떻게 쓸까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렇죠. 애독자 엽서들이 올려준 거.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게임 잡지를 사서 보면은 그렇게 군대에 있는 형들이 군대에서 엄청 보냅니다, 군대에서. 게임 그 캐릭터를 그림을 막 색연필로 막 되지도 않게 막 그려가지고 막 그걸 막 엄청나게 올려. 그러면서 여러분 뭐 사랑해요. 무슨 기자님 사랑해요. 이걸 올렸는데. 또 웃긴 게 여자 기자분들한테 그렇게 보내요. 그냥 막상 내가
막상 내가 군대를 가니까 나도 쓰고 있더라. 아, 형이 뭐, 그런 안 그렸으면, 쇼니 그런 거 안 그렸나요? 뭐요? 체육복에 막 만화 캐릭터 그려달라, 막 이런 애 있잖아요. 네네, 있죠. 쓰레빠에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많이 지금 그렸습니다. 애독자 엽서를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팬팔란이 있었어. 만화 잡지나 뭐나 그러니까 취미를 공유를 하는 사람이니까 동아리 모집, 팬팔. 그렇지, 맞아. 저는- 동아리 모집 이런 거 많았어. 저는 몇 살이고 어떤 만화 작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팬팔 주소도 쓰고 메일 주소를 근데 써가지고. 그게 진짜 옛날이지 2000년대 딱 들어오면서 글 안이 없어졌어 그냥. 왜냐하면 그거를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모집하는 거기 검색하면 때문에 되니까. 잡지에서 그거를 모집하는 게 없어졌어요. 제가, 로드쇼 97년도 걸 갖고 왔어요. 20년 전 건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이때 독자엽서란에 오빠 그림이. 제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거 내 그림인데, 어디? 에일리언. 네. 에일리언. 에일리언 4 개봉했었는데, 근데 귀여워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나이는요? 라고 하면서 그 독자들이 나름대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개그를 치는, 드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 한 판이요. 막 이러면서. 시집가기 딱 좋은 20. 2년만 기다리자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웃기죠, 지금 얘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쓴 걸로 추정되는 게 있어요. 내 나이는요? 해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썼냐면은, 아이야, 쇼킹한 나이라고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16이라는 16. 거죠. 그때 네. 그 주주 주주 클럽에. 밴드가. 네. 근데 97년이면 제가 17이었거든요. 응. 근데 아마도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16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해보는데. 거기 주주클럽 하시던 분 이름이 김수민이라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랬을 뭐 그러면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집어던져. 이상한 드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 직업은요? 도시락 제거반. 아, 뭐 급식충을 네. 대신해서 10년 후 로드쇼 편집장. 그리고 이제 그 잡지가 먼저 망했어. 편집부가 이제 각줄 달았어. 로드쇼 편집장이 겁먹고 있음. 어떡하냐, 이거. 뭐 정말 시대의 유매다. 디카프리오 방안추진위원회 위원장. 와우. 네. 진짜 아무 말 대잔치다. 우리 집 주소는요 이래놓고 크리스찬 슬레이터 앤 미라고 하면서 무슨 비버리 힐스 주소를 막 적어놨어. 와우. 이거 어떻게. 대박이지. 야. 진짜 그때는 재밌었겠지. 아니야, 그때 아는 재미없지. 근데 이제 이 애독자 엽서들을 군대에 있는 형들이 이렇게 쓰면 다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하죠. 뭐 첫 번째는 군무에 나가는데 무슨 게임의 공략이 생각났다. 이번 휴가가 되면 이 게임 잡지를 들고 집에 가서 그 게임을 사서 다 깨고 올 것이다. 뭐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아니면 내가 평소 늘 좋아했던 어떤 게임에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이번 신작에 나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기뻐서 그림을 그립니다. 뭐 그래서 그림 축전 보내면 이제 근데 그 중에 진짜 잘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건 딱 봐도 이 사람은 원래 약간 원래 그리던 사람.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만들러 갑니다. 아. 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진짜 거기 그 사람들의 그림은 게임 잡지사에서도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 그렇죠. 그림 잘 그리네. 그러면 그림을 크게 해줘요. 근데 못 그린 건 작게 해줘. 그림 크기로 실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냥 본인의 사적인 얘기 하잖아요. 오늘 뭐 눈이 많이 와서 눈 치느라 힘들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사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 아예 그림을만 받는 페이지들이 있지 않았어요? 있죠. 네. 특히나 뭐, 팬아트. 네, 특히 팬아트라고 게임 잡지는 해서.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창간 몇 년 특집 뭐 이런 거 하면 게임 회사에서도 이제 출전을 특전을. 받고 그리고 그 독자한테도 받아서 막 그 중에 1등한 사람한테 뭐 신작 오락기를 준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V챔프 3주년 창간 3주년 특집 V챔프가 쏜다 이러면 뭐 1위 하면은 뭐 플스 패드 2개. 그다음에 2위 하면은 신작 무슨 RPG 어떤 거 초회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V챔프 할인권 뭐 그런 거 오는 거죠. 그 서점에다 가져다 주면 하는 건 네네. 받을 수 있다. 네. 나 그 최고는 뭐였냐면, 그게 게임 잡지는 연령에 상관없이 볼 수 있지만, 그 게임들은 19금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막 동급생, 두근두근 메모리얼, 막 이런 게 광고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기심이 여기 머리 끝까지 차는데 한 번도 해보질 못한 거야. 할 수가 없죠. 도끼 맺기는 18금이 아닙니다. 18금이 아닌데, 두근두근 메모리얼.
그 전에 그 동급생을 그렇게 광고로만 봤어요. 실제로 플레이 한 번도 못 해보고. 오네요? 아니, 지금 사카린 무슨 18살이야? 지가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못해. 누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찾아봐요. 참 힘들어. 아니야, 많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너무 거기 공략집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거 아니 19금 게임을 19금이 아닌 잡지에서 그렇게 자세히 다뤄주면 어떻게 궁금하게. 왜 다루겠어요? 원하니까 다루는 거지. 충격이었던 게 그런 것 중 하나가 제가 취작이라는 걸 제가 잡지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취작이 뭐야? 아, 이런 얘기 하면 해도 됩니까? 네. 취작이요? 네, 취작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게임인데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아주 이상한 게임인데 어떤 이 2D와 3D 경계를 넘나드는 자세하게 얘기해 줘 합시다. 이 자세하게 철학적 명제를 넘어선 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거기서도 좀 생각 없이 던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게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런 게임은 몰랐는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 뭐야? 오덕들이 거기 있는 캐릭터가 너무 이게 특이하니까 그거를 자기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막 그림으로 쓰고 막 이랬어요. 그 취작 그 3작이라고 하는데 3작에 그치, 뭐 이사쿠, 이사쿠, 치사쿠 뭐 이게 형제 있는데 키사쿠 있는데 3년째인데 그 남자 캐릭터가 너무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어. 냄새나게 생겼어. 솔직히 냄새나게 얘기하면. 생겼어. 그림에서 막 냄새나고 땀내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그 추리링에 후줄근한 추리링에 노란색 수건을 딱 목에 딱 걸쳐 있는. 피부는 검었고 좀 눈은 작고 엄청 늙은 수위 아저씨 같은 스타일인데 근육질 있잖아. 몸이 걔가 뭘 하겠어? 뭘 하는지는 안 얘기할게. 얘기 안 할게요. 아, 근데 그런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게임 잡지에서는 좀 약간 수위를 조절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PC 플레이어 뭐 이런 잡지가 계속 들어오는 집이었는데 궁금만 한 거예요. 궁금만. 애들한테 왜 그런 걸 보여줘.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그 잡지가 저희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랑 남동생이 들고 오는 거죠. 제가 들고 온다. 집에 이렇게 들여오는 사람은 있는데 근데 이제 다이하드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 사카린은 또 활자 중독이니까 또 있으면 또 보잖아. 있으면 있네. 근데 광고가 너무 여자가 예뻐. 또 캐릭터들이. 그래야 사거든. 그리고 두근두근 메모리얼 내가 게임을 해보지 않았는데 캐릭터 성격을 알아. 그리고 게임 제목도 귀엽잖아. 두근두근 뭐가 두근두근일까? 그래서 반장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지. 왜? 반장 캐릭터가 머리가 길고 보라색이고 막 이런 게 다 기억이 나. 쇼씨 방금 표정 봤어요? 뭐가 두근두근일까 할 때 그 표정 봤어요? 이렇게 순진한 표정 봤어? 이게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거 만화 잡지랑 또 게임 잡지에서 가장 큰 차이는 게임 잡지에 있는 겉표지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D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 된 일러스트레이션 그렇죠.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가끔 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게임피아에 이제 가장 유명하신 어떤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했던 코스프레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프린세스 메이커 3가 이제 나왔을 때 프린세스 메이커 3의 주인공을 코스프레한 그분의 사진이 엄청 제 기억에 엄청 오래 남아요. 그분 누군지 알아요? 압니다. 누군지 알아요? 프린세스 메이커를 코스프레한 게임피아의 앞면을 장식한 사람이 이호원인데 이호원. 불야성의 그분. 불야성의 이호원. 근데 그 코스의 완성도 자체가 되게 일단 높고 그런 거를 잡지의 겉표지로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례적인? 이례적이었네요. 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자면. 네, 근데 그게 또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니까 뭐 가능했겠죠. 네. 아무튼 나는 좀 그래. 요즘에 게임 잡지는 딱 하나 있어요. 게이머즈라고. 딱 하나 있어요. 네.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서점에 가보면은 그 잡지 섹션이 있잖아요. 네. 뭐 등산 잡지, 뭐 육아 잡지 등등등 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임 섹션에 딱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아니 뭐 저는 별로 안 닿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게임 쪽 정보는 오히려 인터넷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라. 매체의 대세가 뭐 넘어간 거죠. 그 잡지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컨텐츠가 특히나 더 인터넷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봤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살면서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에 잡지라는 매체를 되게 많이 보면 자랐으니까 우리가 지금 추억에 잠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튼 잡지의 추억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못다한 얘기 지금 보면은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